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00명에게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가 25%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어서 어린이에게 어른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비교의 말과 은근슬쩍 밀어붙였던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시 멈칫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또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도 보다 넓고 깊은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성선나들목에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대구 나들목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와촌터널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북비산로 서대구역 내거리에서 평리내거리 방향 서대구역 내거리 1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굴착기 동원 공사 진행 중입니다. 구간 지나실 때 주의운전 하셔야겠고요.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시청병관 내거리 양방향으로 신호 한 번씩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으로 통과속도 시속 12km 정도로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팔달로 경대교 교차로에서 동침산 내거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진천로 진천역 내거리에서 진천 남내거리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로 각산 내거리에서 송정삼거리 구간 지나는 차량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지산로 건물 내거리에서 간계삼거리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7도, 김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외부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평지,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64%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이 전국 17개 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도 예비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곳이 이 대구였습니다. 네. 때문에 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강은희 형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예상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정교조 대구 지부를 포함해서 지역의 교육단체, 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엄창호 경북대 교수를 이 대구교육감 선거 시민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후보요? 네, 주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모임을 가졌는데, 엄창호 경북대 교수가 출마를 결심하면 이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직접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의 교육이나 유초, 중 등 교육과 이 교육 혁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다. 엄창호 교수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무투표 당선이 된다면 후보자 등록을 한 명만 하고 그 선거운동 없이
우리 유권자들도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네. 6월 1일 날 당선자가 확정이 되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보다는 어떤 후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지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교육감 후보 등록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니죠? 네, 지금은 예. 예비후보 등록 단계이고요. 12일과 13일 이 본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시점으로는 이 본후보 등록 단계에서 등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모처럼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이제 대구가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2,48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적 이제 확진자가 71만 7,758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좀 특이할 만한 게 대구의 인구가 지금 현재 250만이 무너져서 한 237만 3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고려하면은 시민 3명당 1명이 지금 감염된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사망자 수는 어제 6명이 더 나와서 누계가 1,222명이 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은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집중관리군 1,300여 명을 포함해서 한 14,000여 명 정도 되고요.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환자용 병상이 34.4%, 중등증 병상이 15.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오늘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또 주말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역시 지방선거 소식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경선을 치렀던 이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7곳의 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문호 군수가 3선 연임 제안으로 출마자가 없는 가운데 이 달성 군수는 이 최재훈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고 현 백이철 동구청장이 배제된 이 동구는 윤석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역 단체장이 경선에 참여한 5곳은 모두 현역 단체장의 승리로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중구청장 유규하, 서구청장 유한국, 남구청장 조재구, 이 북구청장 백왕식, 달서구청장 이태훈 후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이었던 수성구청장은 김대건 후보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이 무투표 당선 여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8곳 가운데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장도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어딘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동구청장, 남구청장, 수성구청장, 달성군수 후보는 공천을 했고요. 그런데 중구, 북구, 서구, 서구는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습니다. 달서구까지. 4일 기준으로 보면 서구청장은 무소속 후보가 지금 2명이 등록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지금 중구와 북구, 달서구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의 예비후보밖에 없습니다. 이 13일까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여기는 또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중구청장, 중구청, 북구청, 네. 서구청인 거죠. 달서구청. 달서구청인 네. 거죠. 세 곳이네요. 네. 13일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긴 했습니다. 네. 더 지켜봐야 그렇지만 되겠죠. 좀 뭐 정당들에서 책임 있는 공천을 하는 것도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그럼요. 것도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여서 지금 저도 선거 소식 짧게 하나 준비했는데 네.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구미시장 선거 구도를 좀 보면요, 그 지금 보수 진영이 좀 분열했던 4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 이번 선거에서 그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했던 그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이 최근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예. 이게 그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오르지 못하자 이제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이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이제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후보는 국민의힘 도당 공관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유와 명분도 없이 경선에 탈락시켜서 무소속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양후 예비 후보는 지난 그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그 2018년 선거에서 그 지금 현재 시장인 장세용 시장과 불과 2.1%포인트 차로 졌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게 보수 성향의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면서 4년 전과 같이 무소속 민주당 후보가 또 당선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고 또 앞으로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그럼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오는 12일, 13일이 이제 본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 그렇죠. 전에는 이제 장세용 현 시장과 김봉재 후보 간의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아침 그 지역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린이날 100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이 열리는데 오늘은 이 현장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어린이날 관련 이슈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미정 리포터 함께했는데요. 대구 학생문화센터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시와 공연, 체험 부스 등 풍성한 행사를 운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명화를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미술 전시,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19세기 미술과 문화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린이 시각에 맞춘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19세기 예술 사조에 대해 알아보고요. 도구 대표작 속에 들어가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는 낭만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낭만적인가요? 여기 작품들이 어떠세요? 잔인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낭만은 혹시 어떤 거예요? 미술에서 낭만주의는 감정을 드러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만 얘기할게요. 프랑스가 세네갈을 식민지 하려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게 메두사호거든요. 근데 침몰하게 돼요. 찍어줄까? 오, 자, 베토벤처럼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너는 바이올린 여기 앉아서. 사진도 찍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가발도 한번 쓰고 하니까 그림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났어요. 재밌고 신났어요. 지금 전시 마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거 하고 있는 건가요? 전시를 관람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도 예술가가 되어서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활동입니다. 폴 세잔의 사과라는 작품, 알폰소 무하의 그림을 모작하거나 본인이 그리고 싶은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미술관 같은 거 구경을 그냥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그냥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요. 저기에서 그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완전 재밌었고 다음에 한 번 더 와보고 싶었어요. 어린이들에게 미술관은 글쎄요, 딱딱하고 또 재미없는 공간이 되기 쉬운데 이 체험을 통해서 미술관을 경험하며 미술을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전시는 6월 6일 현충일까지 현충일 당일을 포함해 매주 토요일 열리는데요. 10시와 1시에는 도슨트에게 전시 해설을 듣고 또 관람 후 별도 활동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대구 학생문화센터 김정민 교육연구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에는 사회가 되게 변동이 심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미술 사조도 되게 다양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든가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 모네의 수련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이런 모형도 있고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은 체험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은 옛날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의상들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쪽으로 가면 앤틱 소품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코스튬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옷을 입고 또 가발도 써보고 포즈를 취해보고 사진으로 기억하고 남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던 그런 1부, 2부 프로그램은 도슨트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미술 사조의 전반적인 설명이라든가 유명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학생들의 체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체험이 다 마치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19세기 미술과 문화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예약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시 관람 후에 활동 프로그램까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시 외에도 공연과 또 체험 부스도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전시를 보러 간다면 한국 명작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쿵짝과 또 체험 부스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김신경 교육연구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장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오후 2시와 6시에 단편소설 뮤지컬 쿵짝을 공연합니다. 이 작품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 같은 우리나라 명작 단편소설을 무대 위로 옮긴 그런 뮤지컬 작품이에요. 뮤지컬은 현장 예매도 가능할까요? 네. 뮤지컬 쿵짝은 현재 예매는 완료됐는데 현장에서 당일 취소표에 한해서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일에 2시 공연이라면 1시간 반 전인 12시 30분, 6시 공연은 4시 반부터 하우스 오픈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취소표를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5월 5일 하루 종일 정시마다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앞 광장에서 우리 자유체험 부스가 열립니다. 페이스 페인팅이나 핀버튼, 그리고 염색 공예, 캘리그라피, 냅킨 공예, 그리고 편지 쓰기 같은 그런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은 특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뮤지컬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또 운수 좋은 날에 대한 한국 명작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저도 어떤 공연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들이 잊지 못할 즐거운 하루, 이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또 센터에서는 클래식과 뮤지컬, 국악처럼 다채로운 공연을 무료로 많이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에서 어린이날 행사 많이 열릴 텐데 또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대구 학생문화센터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46분) 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미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계속할 텐데요. 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도 어린이날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그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서 어린이의 생활과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과 쉼, 또 어린이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좀 시사할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련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조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린이 1,8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370명, 경북에서도 76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저도 살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좀 암울하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그 어린이의 사교육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그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 가운데 88.1%,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그 학원이나 가와이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교육을 2건 받는 어린이가 한 27.4%였고 한 건이 23.1%였는데 3건이 이제 19.4, 4건 이상이 18.3%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2건 이상의 사교육을 한다는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한 65.1%, 10명 중 6명, 7명 정도 되는 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어린이가 10명 중 1명 정도, 11.9%에 불과했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는 그 부모님의 권유가 45.6%, 배우고 싶어서가 45.1%로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부모님의 권유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주로 이제 국영수 등 이제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국어는 좀 빠져 있던데 네. 과학과 수학, 영어가 한 50% 선을 넘었고요. 배우고 싶어서 사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은 반대로 음악이나 미술이 63.8%, 체육이 58%, 컴퓨터가 49.5% 등 그 예체능과 교과 외 활동을 주로 들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서의 주요 과목은 없네요. 과학, 수학, 그렇습니다. 영어는 없고 예체능
반응 위주입니다. 자, 이렇게 하교 후에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귀가 시간도 상당히 늦은 것으로 조사됐죠. 네, 사교육을 모두 마치고 오후 늦게 집에 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57.3%가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퇴근 시간과 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특히 6학년은 36.4%가 학원을 모두 마치고 난 후면 오후 7시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넘겨서까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이렇게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편하게 놀 시간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답한 어린이가 이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였고요. 1시간도 안 된다고 답한 어린이도 한 17.1%나 됐습니다. 네. 여가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이제 가장 많은 68.2%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을 꼽았고요. 그 뒤를 그 친구와 놀거나 운동하겠다는 게 이제 10명 중 6명 정도였고 였는데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친구와 함께 놀지 못하게 된 현실이 반영된 답변으로 정규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재미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답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키즈 구역을 없애고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시설,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는 통일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쓴 어린이도 다수였고 공부량을 줄이겠다. 학원을 없애겠다 같은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와 학원에 지친 어린이들의 희망이 담긴 답변으로 분석이 되는데 제 아이도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주 4일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학교를 4일만 가지 않겠느냐. 네, 어린이들의 이 마음은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 차별이 존재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그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64.7%였고 이제 빈부에 따른 차별이 없다도 한 69%,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어린이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 결과만 보면 이제 긍정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가 87.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저녁에 돌아다니기 안전하다. 81.1%와 같이 이런 사회 보편적인 항목과 좀 비교해 보면 사회 구성원을 구분짓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대적으로 겁니다. 비교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의견이 얼마나 존중받는지를 좀 느끼는지를 물었을 때 가정과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10명 중 9명 이상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사회와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는다고 여기는 어린이가 각각 75.4, 64.1%로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네.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어린이여서 좀 차별을 느끼나 봅니다. 사이버 그렇죠. 공간에서요.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른들이 반성을 좀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린이날이 지금 100주년을 맞았잖아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과 쉼에 대한 어린이의 바람이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 1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이유. 그러니까 뭐였냐면 일제강점기였고 당시에는 농업이 이 중심인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린 시절부터 농업 노동에 종사하거나 일제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겠는가.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독립을 하려면 어린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러면 아동 노동에서 좀 탈출하는 의미가 강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고요. 처음 어린이날의 날짜가 그래서 5월 1일 세계 노동절과 같은 날짜이기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어린이들이 제대로 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학습 노동으로 그걸 대부분 또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학습도 노동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제가 1922년 나왔던 어린이날 선전문에
한 문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전문이요? 네, 어린이날에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하는 7가지 이 제안문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4번 조항에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만이라도 좀 잘 네.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살펴보면 어린 사람은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이들에게 뭐 좋은 의도라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좀 속이거나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들도 이 제대로 사고할 수 있다, 존중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주식 투자 초보자를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주린이라고 이제 용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어떤 분야의 앞글자하고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그 실력이 낮은 초보를 뜻하는 말로 이제 흔히 무슨 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이런 공공기관과 공문서 또 방송, 인터넷 등에서 무슨 린이라는 이제 아동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표현이 이제 구체적인 인권 침해 피해자나 피해 사례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맞고 그 사회적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이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에 대해서 문체부나 국립국어원 등은 린이라는 이제 비하의 의미보다는 어떤 일이 아직은 미숙한 사람을 좀 정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무리가 있다. 네.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또 내기도 했는데 당사자들은 근데 여기에 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이제 전국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주린이 등 요린이와 같은 용어를 쓰는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로 어린이를 존중해 주세요.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우리 사회가 좀 미숙한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 속에 어린이들에게 과연 좀 언어 폭력의 소지는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른들이 반성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좀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